자, 이번에는 더 많은 질문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전문 면접관과 또 이전 기관의 면접관을 모시고 모의 면접을 진행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아마 여러분께는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모의 면접에 참여하는 피면접자는 충북대학교, 또 청주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에서 추천한 졸업 예정자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럼 면접관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요령을 갖고 면접에 임해야 되는지를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분인데요. 전문 면접관으로 초빙한 위드 HRD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의 신소연 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소장님은 2011년부터 취업 특강과 컨설팅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직원 채용 시 면접관으로 활동하고 계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신재목 부장님도 무대 위로 모셨습니다. 역시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행될 모의 면접에는 실제로 질의응답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로 질의응답하는 부분을 보시고 피면접자들이 그 부분에서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전문 면접관이시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신재목 부장님과 또 신소연 소장님이 하나하나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피면접자는 여러분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아마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하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 당황을 하는지 유심히 보시면 나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내가 저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나라면 뭐라고 대답을 할지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실수한 부분 또 나도 모르게 나온 당황스러운 행동과 말들을 잘 체크해 두셨다가 충분히 연습을 하신다면 추후에 실제 내가 취업 면접에 들어가실 때 훨씬 유용하게 사용하고 어쩌면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피면접자들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호명하는 순서대로 피면접자들의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응시번호 1번 문소현, 2번 추병환, 3번 김지영, 그리고 4번 금경록님입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응시번호 순서에 따라 무대 쪽을 시작으로 준비된 의자 앞에 번호대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대 쪽을 시작으로 1번 문소연님부터 그렇게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마이크를 면접관님들께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중간고사 기간인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많은 학생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문 면접관실 본장님 모시고 모의 면접을 진행하실 건데요. 앞에 두 글자를 뺄까 합니다. 모의 면접. 실전 면접이라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도 이 무대에 지금 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엄선된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내가 저 질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답을 할까? 앞에 있는 지원자분들 떨고 있는 모습 보이시나요? 네, 좀 더 긴장을 풀어주시려면요, 정답을 알려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지지와 또 격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큰 박수로 우리 지원자분들을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면접관님과 저와 함께 한 40분 정도 질문과 그리고 나중에 피드백을 통해서 좀 효율적인 구조화된 면접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가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가 저 무대에 섰을 때 어떻게 응답을 할 것인지 정말 구체적으로 답변을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공공기관 또 공직 강남에서 취업 면접 특강과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질문 교육 또 현대자동차에서 핵심가치 교육을 하고 있는 기업교육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육이 현재 공공기관과 그 기업에서 이슈화되고 있는지 주제를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어떤 기업의 인재상 핵심가치가 무엇인가 보다는 그 핵심가치 부분을 높이기 위한 개개인들의 효율성, 효과성 부분을 좀 더 궁금해하십니다. 긍정적인 사람, 또 스마트함 이런 것들을 이미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죠. 거기에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하고 바로 직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능력 중심의 질문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큰 호응과 함께 이 무대를 함께 빛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전문 면접관분께서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어떻게 그 질문을 해주실지 좀 응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경영진흥자 신재무입니다. 면접 시험 각 기관마다 특성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식대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면접은 보통 공통적으로 전부 응시자에게 질문을 하는 공통적 질문과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근거한 개별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소개서의 진위 여부와 인성 및 직무 능력들을 검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의 면접을 통해서 취업 준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저희 면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네, 자 이제 처음 면접에 앞서서 각 지원자분들께서 항상 준비하시는 부분이시죠.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각 지원자별로 1분 스피치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지원자입니다. 문소연 지원자의 자기소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상이 잘 쓰이고 싶은 사람 문소현입니다. 제 좌우명은 세상이 잘 쓰이는 세상과 공공기관 전체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번 면접에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정보 관련한 수업과 논문 작성을 통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부분을 활용해서 공공기관의 보안 문제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련된 그러한 체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되고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2번 지원자입니다. 충북대학교의 추병관 지원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1분 스피치 하기 전에 제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1분 스피치 할 것 같아요. 네, 괜찮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긴 것부터 안전하게 생긴 지원자 추병관입니다. 저는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갔을 때 자동차 제작 동아리에 참가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차량을 완성시킨 후 시운전 중에 팀원이 차량이 약간 이상하다고 말을 해서 즉각적으로 점검해 보았습니다. 점검해 보니 조향 장치와 바퀴를 연결시키는 너트와 볼트가 거의 풀려 있었고 만약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팀원이 큰 부상을 입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안전은 무엇보다 미세함과 꼼꼼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주재직 임무를 맡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작은 부품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3번 지원자입니다. 청주대학교 김지영 지원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대학교 4학년에 진학 중인 김지영입니다. 저는 다양한 행정 사무를 배우기 위해서 청주대학교에서 청주대학교 비행기사팀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다양한 행정 사무와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었고 이것이 회사에 입사하여 뜻깊게 쓰여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지원자입니다. 한국교통대의 금경록 지원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교통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금경록이라고 합니다. 저의 전공은 경영정보학입니다. 과 전공 내에 경영학이라는 학문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보 관련해서 과목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보적인 부분들을 채우고자 정보를 찾던 도중에 ITS 미래진흥 교통이라는 과정을 찾아서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과정을 들으면서 문과적인 측면도 공부를 했지만 또 무선통신, 또 데이터베이스, ITS 정보처리 시스템 등 IT적인 관련적인 과목들을 배우면서 문과 계통의 지식들을 갖췄습니다. 따라서 입사를 하게 된다면 다양한 전공자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가장 긴장되는 순간 지났습니다. 그죠? 네.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질문과 또 이성 질문을 바탕으로 모의 면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신재호 공장님께서 먼저 질문을 주시겠습니다. 예, 1번 문소현 응시자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개인적 정보 관련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개인 정보를 뜻하지 않게 접하는 기회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법률이 강화돼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직원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네, 저는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3학년 때 대학생 개인정보보호 지원단이라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감시 활동을 하였는데요. 제가 실제로 그런 감시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업무 담당자의 부주의가 가장 큰 문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면접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공무원 분들께서 이런 부업 개정과 시행령과 관련해서 교육을 많이 받으시고는 계시지만 인식과 다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점을 굉장히 놓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시행령을 자세히 보면 실제로 굉장히 자세한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처리 방침이라든지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또 그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목록화해서 장관에게 등록을 한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지침들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크게 신경을 써서 주의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 외부 업체에 개인정보 영향 평가를 맡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홈페이지에서 잘못 파일이 올라오거나 하는 이러한 사소한 문제를 해결한다면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지켜져야만 하는 개인정보를 잘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문제점도 좀 인식을 잘 하고 계신데요. 업무 담당자 주의는 어떤 보완책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많이 이제 부주의를 하시는 부분이 파일을 홈페이지에 어떤 공고를 올릴 경우에 개인정보라고 인식하지 못하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첨부 파일 안에 들어있는 내용상에 정보들이 합쳐졌을 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체크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법도 공부를 하실 테니까요.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했을 경우에 개인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고 기관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우선 개인의 경우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요새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인정보 종합지원 포털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 또 치매 대응 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을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처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법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최고로 가장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는 공공기관 입장에서 이런 벌금보다는 그러한 위반 조치를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이미지 타격이나 공공기관으로서의 이미지 신수 이런 것이 더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면접관님께서 어떤 직무와 관련된 직무 능력에 대한 질문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많이 당황하셨죠? 네, 저는
궁금한 점들이 이러한 개인정보 관리들 본인의 어떤 업무적인 특성이나 강점들을 지워서 보면 굉장히 많이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도움을 했지만 본인이 사회적인 매국도를 알 수 있는 부분들, 대인관계라든지 또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프로세스, 근데 그런 것들이 업무적인 것들이 아니라 어떤 대인관계라든지 인간관계를 통해서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강점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본인의 사회적인 매력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외 활동을 많이 한 편인데요. 대체로 제가 나서서 리더를 한 경우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대신 그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아우르고 지원할 수 있는 총무라든지 부회장이라든지 이러한 역할을 많이 하였는데요.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제 장점은 마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아니라 어떤 필요할 때 나서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부분을 저는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무라든지 경영 지원 직무에 있어서 굉장히 장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지금 행정인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행정실 선생님들이 저희 어머니, 아버지 걸 계신 선생님들인데 그 분들과도 굉장히 잘 소통하고 정말 딸처럼 잘 챙겨드리고 하면서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조직에서도 여러 나이대의 많은 선배님들과 후배님들 사이에서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친화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투명한 답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번 지원자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계공학을 전공하는 우리 추병관 지원자입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기소개에서 위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에서 보면 자신을 책임감이 강한 사람으로 기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로서 학창 시절에 축구 시합 반대표로 참석해서 부상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 자신을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부상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합에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2주 동안 깁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부상을 당한 상황에서 끝까지 경기에 임한 것이 정말 책임감이 있다고 보는 것인지 오히려 가벼운 부상으로 끝날 수 있는 게 시합에 임했기 때문에 2주의 큰 부상을 당해서 오히려 추천하신 선생님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아닌지 대답해 주십시오. 이 질문에 대해서는 회사와 관계해서 비유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선생님께서 제가 열심히 뛴다는 이유로 저를 믿고 미드필더로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 의미는 회사로 따지면은 팀장님께서 저의 업무 능력을 믿고 저에게 임무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임무를 제가 사적인 일로 미룬다면 그건 책임감이 없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책임감을 갖고 제가 맡은 임무를 끝까지 해낼 것이지 사적인 일로 만약에 공적인 일을 미룬다면 이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으로서 도덕적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 드리겠는데요. 일회성으로 팀 업무를 하면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합을 앞두고 부상 당한 것도 몸 관리를 잘못한 자기 관리를 잘못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부상으로서 제 기량을 발휘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경기에 임한 것은 오히려 그 팀에 무책임한 게 아닌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부상 정도가 매우 심했다면은 그는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느낄 때는 뛰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맡은 바 최선을 다해서 뛰려고 노력하고 선생님께도 부담을 드리긴 싫어서 부상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다가 시합이 끝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는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본인의 문제 해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기소개서에 보면은 본인의 그 협상 능력에 대해서 기술을 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상담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이제 협상 능력을 키울 수 있었던 사례를 바탕으로 본인의 업무 역량 발휘했던 경험담을 하나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은 고객님들이 화를 내시는 부분이 이제 기사님들이 한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당일 예약이 이제 이 길로 밀리는 경우가 다 많았습니다. 그때 되면은 고객님들은 항상 지역 이기주의가 발생해서 자기 집부터 방문해 달라고 요청하셨고, 저는 그때 회사 프로세스에 따라서 기사님께 연락을 드립니다. 그럼 기사님께 연락을 드리면은 기사님께서도 업무가 밀려 있는데 당일은 어렵다고 화를 내십니다. 저는 초반에 그 중간에서 욕을 먹는 입장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나중에 깨달은 거는 대화를 위해서는 진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객님과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하며 고객님의 입장을 듣고 저희 쪽의 입장도 진정성을 갖고 말씀을 드리면은 어느 정도 고객님께서 이해를 해주십니다. 또한 기사님께서도 고객님의 기사님께도 고객님의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기사님께서도 어떻게든 당일날 방문을 하겠다고 노력을 하십니다. 저는 그를 통해서 대화는 진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3번 김지영 지원자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대학교에서 행정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3번 김지영 응시자에 대해서는 상황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거기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를 해서 보니까 근로기준법과 달리 직원들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우선 3가지로 문제를 대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직속 상관에게 이 상황을 알린 후 전에 이 상황이 있었는지, 과연 전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것인데요. 그 이유는 제가 회사에 대해서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그 회사의 상황을 정밀하게 알 수 있는 상사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합당한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만일 그 취업 규칙이 헌법상 어긋났을 때의 경우는 이 피해에 대해서 회사의 단기적 피해와 장기적 피해에 대해서 보고서를 직속 상사에게 우선 제출한 다음 피드백을 받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저의 의견이 받아들여졌을 경우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 노무사와 다시 한번 상의한 후 이 문제를 전체 직원 및 임원분들과 함께 동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관행적으로 다 직원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해서 관행적으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왔는데 어떠한 아까 물론 말씀은 하시겠지만 주변에서 그거에 대해서 반발이 있을 때 어떻게 극복을 하시겠습니까? 이 취업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이 취업 규칙에 대해서 직원들이 네, 지금 보고서를 통해서 개선을 요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랬을 때 직원들 주변 동료들은 그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취업 규칙에 그동안 적용을 받아왔던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응시자께서는 취업 규칙이 잘못된 것을 알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노무사와 상담을 통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주변의 동료나 선배들의 반발이 있거나 이거에 대해서 왜 그동안 잘 해왔는데 네가 와서 붙이려고 하느냐 이럴 때 혹시 이거에 대한 극복 방법이 있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을 해가기 전에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이 어느 부분부터 잘못됐는지, 이 일이 회사에 어떻게 손실이 될 것인지, 우리의 단순한 편리함을 위해서 회사에게 어떤 손실을 주게 될 것이며 이것이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 또 어떠한 피해가 올 것인지에 대해 가장 먼저 설득할 필요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설득에 대해서는 우선 동료 직원분들과의 충분한 대화도 필요하지만 직속 상관에게 이러한 문제를 바로바로 알리고 대처하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지원자입니다. 금정록 지원자입니다. 한국교통대학교에서 경영정보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정리를 하다가. 예, 마찬가지로 상황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인관계는 직장의 구성원 상간에 형성되는 관계로 업무에 막대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평소 본인이 대인관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조직 내에서 조직원들이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만큼의 성과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취업 동아리에 가입을 하고 싶었습니다. 취업 동아리에 가입을 하고 싶었지만 제가 원하는 취업 동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취업 동아리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정보를 찾던 도중에 취업 동아리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만들고자 대학교 3,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동아리가 1년 내 취업 동아리에서 할 수 있는 1년 내 활동 계획 방안을 3, 4학년 대상으로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SNS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였고 취업 동아리 최소 인원인 5명을 모집하여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마찰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대표로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자 입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그 속에서 한 사람의 의견만 듣게 된다면 다른 인원들이 섭섭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A와 B의 의견이 다를 때 차라리 저의 해결 방안인 C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뭐 답변을 여러 가지를 해주셨는데 지금 대인관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의사소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말고 다른 요소는 또 없나요? 그리고 관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외 활동인 한인 빅 프로젝트를 통해서 IoT를 기반으로 하는 위치 추적 서비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학교,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과 팀을 이뤄 팀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프로그램 개발 지식이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떻게 팀에 기여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군대 학생들이었고 그들은 기술 개발 쪽에 치우쳐 지원된 예산을 고려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득을 하였고 이전에 공모전 수상했던 팀들을 분석하여 그들에게 제안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보고서를 제출 기한까지 끝마칠 수 있었고 550개 팀 중에서 200개 팀 1차 합격이라는 결과를 현재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의 지원자 같은 경우는 다른 공공기관에 사실 지원을 하고 있지만 우리 마지막 그 금정록 지원자 같은 경우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담당자분께서 나와 계신 만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핵심 인자가 되기 위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 3가지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실행력, 그리고 끈기, 그리고 관찰력. 그럼 이제 잘 알고 계신데 그 부분의 효과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본인이 어떤 경험들을 좀 했었나요? 예를 들면 실행력 부분을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본인이 어떤 경험들을 했고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또 교내 활동에서 외국인 멘토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이랑 제가 영어를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또 외국인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어서 바로 지원서를 작성하여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저에게 이제 서양인 모로코인과 중국 학생이 저에게 배정이 됐는데
죄송합니다. 좀 더 시간을 주신다면 정리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면접관님께서 네, 지원자에게 추가 질문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부전공이 미래지능형 교통학과인데 어떤 학문을 하고 왜 부전공을 전공으로 선택하게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부전공의 정확한 명칭은 ITS 미래지능형 교통입니다. 저희 학교는 원래는 충주대학교였는데 이제 철도대학과 통합하여 학교 명칭을 한국교통대학교로 2012년에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새로 개설한 과정인 융합교육학부에 속한 과정으로서 IT 과목에 더해서 또 철도 교통 쪽을 이제 접목하여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만든 과정입니다. 죄송하지만 질문을 한 번만 다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왜 부전공을 이 학과를 선택을 하셨는지. 저의 전공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영정보학과입니다. 저희 학과 내에 교육 과정이 경영학 쪽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IT 쪽에 관심이 있던 저는 IT 부전공을 공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주전공하고 부전공하고 뭐 같이 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날 수가 있나요? 융합해서? 저희 본 전공은 문과 학생들이 주를 이루고 저희 부전공은 저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이 다 문과대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또 팀 회의나 토론이나 프로젝트를 통해서 문과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면접관님께서 피드백을 준비를 잠깐 동안 하실 텐데요. 그동안 4명의 지원자께서 오늘 아주 떨리는 순간 이 무대에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짧은 경험이었지만 이 경험을 토대로 오늘 기분이 어땠었는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의 면접이라고 해서 저희 팀이라고 줄 알았는데 모르셨죠? 네. 이런 분위기인지. 네, 저 이렇게 여러 분들이 지켜보고 계시는지 몰랐고 또 제가 응시자 1번이라서 좀 많이 당황을 했는데요. 오히려 막상 이 자리에 오니까 내가 이러한 많은 분들의 눈과 뭐 이런 시선을 극복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과 제가 가진 비전이나 가치관을 제대로 전달을 해야 실제 면접 과정에서도 그것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면접 자체에 집중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이러한 상황 자체가 그렇게 떨리지도 않고 또 시선이 그렇게 많이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충분한 효과를 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지원자입니다. 네. 다음 주부터 이제 실제 면접에 들어가는데 이제 처음 하는 면접이라서 모의 면접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깨달아 먹고 있는 게 이러면 탈락이구나. 어떤 순간에 그걸 좀 느끼셨나요? 일단 말을 조리 있게 해야 되는데 조리 있게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웠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무대라서 그런지 아니면 정말 처음 하는 면접이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긴장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 긴장을 풀으려는 연습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깨달으셨네요. 자, 우리 3번 지원자였습니다. 김지영 지원자인데요. 자,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굉장히 소심한 성격이라서 어디 뭐 앞에서 말을 제대로 하거나 이런 걸 잘 못했기 때문에 이 성격을 고치려고 뭐 다양한 홍보 활동도 하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판매를 해보고 했는데 또 이런 자리는 또 새롭게 또 떨리고 또 막상 다시 모의 면접을 하고 실전 면접에 들어갔을 때 그 분위기를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고 과거에 면접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전력공사에. 근데 굉장히 많이 떨어서 결국에는 쓴 잔을 마셨는데
오니까 아 NCS 하는데 그 면접이 이런 거구나라는 건 바로 알고 있어서 다음번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지원자입니다. 마지막에 굉장히 당황하셨죠, 그죠? 네, 좀 아쉬운 점이 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금정록 지원자, 네, 어떠셨습니까? 모의 면접 같은 학교에서 진행했던 모의 면접 같은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큰 공간에서 이렇게 관객분들이 계실 때 저희 의견을 표현하고자 하는 게 굉장히 좀 많이 떨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험도 있으니까 이 경험을 바탕으로 또 이제 저도 면접이 기다리고 있는데 면접 때 정말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어떤 다짐 그리고 오늘의 기분, 오늘의 어떤 열정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시간 동안 면접관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정리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지원자분들께 직무 능력 중심으로 피드백을 주실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여러 사항들, 자세라든지 행동, 또 커뮤니케이션 스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지원자 문소연 지원자입니다. 일단은 면접 시간이 길면은 피드백도 하고 생각할 시간이 많은데 여기서는 진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공통적으로 도움이 될까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자기소개서를 쓸 때 자기소개서 위주의 저희는 그 면접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근데 책임감이 강하다, 성실성이 있다, 협동성이 있다 등 막연한 사항을 기술합니다. 이거는 오히려 감점 요소가 될 수가 있고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하나를 들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내가 책임감이 강하다는 걸 반드시 기술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접자 질문이 자신의 입장과 다르더라도 자기 주관에 따라서 논리적인 주장을 펴고 설명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번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거는 같은데요. 그리고 대부분이 장점을 강조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단점을 기술하고 하면 단순하게 나의 단점은 뭡니다 라고 설명하는 수준에서 그칩니다. 근데 단점을 자신이 잘 알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소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여기에 오신 분들이 다들 대표로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다들 똑똑하게 자기 지식을 갖고 답변을 다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번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관련 업무 지식이 상당한 수준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는 범위 내에서 소신 있게 답변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아까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제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해주셨으면 금상첨화가 돼서 가점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추경관 공시자입니다. 다소 사실은 논리성은 약간 부족을 합니다. 부족하지만 자기가 주장을 하는데 소신 있는 답변을 계속 했습니다. 그것은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소개에서나 또 대답을 그런 식으로 하면 면접관이 시간이 있으면 공격적인 질문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김지영 지원자는 상당하게 직무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고요. 합리적인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도 직속 상관에 보고를 한다든가 전문가에 맡겨서 노무사의 전문가에 맡겨서 해결하려는 그런 해결 방법이 상당히 돋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금경록 지원자는 사실은 이제 질문에 어떨 때 보면은 핵심에 어긋난 답변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인관계 얘기를 하면은 자신을 알리는 방법과 일방적인 대인관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고 상호 간의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특히 이럴 때는 배려심을 중요시 여긴다든가 해서 상호 간에 존중할 수 있는 대인관계에 대한 답변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질문 관련해서도 여러분들 내용적인 면을 바탕으로 해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저는 면허 평가에서 A, B, C 이렇게 평가 기준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표현함에 있어서 빠지지 않고 보는 것들이 어떤 외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인물이 잘생겼다 예쁘다 이런 호감도가 아니라 이 사람의 아이 컨택하는 모습들 또 표정이나 그걸 바탕으로 인상 부분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A 부분은 공통적으로 어피리언스, 외적인 부분, B는 비헤이버, 그래서 행동적인 면들, C는 커뮤니케이션 스킬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만 패딩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소양 지원자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언어를 구조화시켜서 발표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시선입니다. 시선. 그래서 굉장히 눈에 두려움, 지금 긴장 이런 것들이 언어의 떨림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시선이 흔들림에서 굉장히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보는 면접관들은 굉장히 내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긴장하고 있고 떨고 있구나 하면서 이제 어떤 내용적인 면들보다 그런 면들이 먼저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 컨택 부분, 좀 시선을 안정적으로 볼 수 있게 편안한 마음가짐에서 아마 비롯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비헤이버 같은 경우는 행동적인 매너입니다. 뭐 앉아있는 자세, 인사할 때 자세 이런 것들은 많은 학생들이 취업 교육을 통해서 굉장히 잘 숙지가 돼 있고 행동으로 표현이 됩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연습할 수 없는 것들이 언어와 함께 어우러지는 제스처입니다. 그래서 주로 마이크를 두 손으로 잡는다든지 또 한 손으로 이렇게 잡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한 손은 좀 더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 표현과 함께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좀 제스처를 좀 더 곁들여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커뮤니케이션 부분에서는 굉장히 본인의 의견을 확신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잘 모르겠다, 뭐뭐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런 애매한 문구가 아니라 무엇을 확신합니다. 어떤 것들에 있어서 무엇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각을 좀 더 확신의 언어로 표현하기 때문에 신뢰감을 주는 언어를 표현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두 번째로 추명관 지원자입니다. 제가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느낀 점이 굉장히 사실적인 부분을 중시하는구나라는 거였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사례 부분들을 구구절절 많이 쓰셨어요. 근데 이 지원서를 보는 면접관들 또 기관에서는 이 사례를 바탕으로 이 지원자가 어떠한 경험을 했고 어떤 걸 느꼈고 어떻게 우리 기관에서 도움이 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식에 따라서 좀 나눠보자면 한 줄로 이렇게 호감되는 언어로 포기를 모르는 열정 누구누구 그래서 한 줄에 핵심 언어를 쓰시고 거기에 맞는 지금 쓰신 대로 사례 그 사례를 바탕으로 내가 무엇을 느꼈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짐을 통해서 내가 이 기관에서 어떤 것을 기여하겠다 뭐뭐 할 수 있는 인재다 뭐뭐 하고 싶습니다로 마칠 수 있는 마인드 부분을 좀 곁들여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좀 더 구조화시키고 표현력을 좀 기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자, 세 번째 지원자입니다. 김채원 지원자는요. 사실 이력서에 사진이 붙여 있을 경우에는 사진을 보고 그 지원자가 사실 궁금해지기 마련인데요. 저는 어제 이 자료를 받고 나서 여러분들의 사진을 좀 배제하고서 내용적인 면들만 먼저 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궁금한 호기심을 갖게 한 지원자였어요. 그 이유가 굉장히 신문 사설을 읽는 것 같고 신문 기사를 읽는 것처럼 한 줄로 자기의 핵심의 언어를 잘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입사할 때 기억들도 좀 나는데요. 제가 어떤 자동차 회사의 그룹 아나운서 시험을 볼 때였는데 처음에 멘트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자동차의 더미안 같은 아나운서가 될 신소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들으시면 더미가 뭐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 관련 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더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더미는 자동차 성능 시험할 때 타는 우리 인체와 똑같이 만든 마네킹이에요. 그럼 저는 책임감을 가지고 온몸을 바쳐서 일하는 누구입니다 라고 표현하지 않았지만 더미처럼 온몸을 바쳐서 실험 대상이 돼서 일을 하겠다라는 한 줄의 요약 멘트를 쓴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부분으로 발휘가 됐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김지원 지원자가 쓰신 내용을 좀 같이 공유를 해본다면 알 권리 그리고 알려줄 권리 이 내용을 들을 때 여러분들 궁금하세요? 어떤 내용을 썼을지? 그럼 성공한 멘트예요. 그죠?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어보다 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한 지원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도 어떤 내용인데 저렇게 썼을까 호기심을 일단 궁금하게 만듭니다. 그죠? 굉장히 이런 핵심 언어를 굉장히 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굉장히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당황하면 말이 빨라집니다. 시간상 이렇게 말을 빨리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면접 질문을 받았을 때 지원자들이 대부분 긴장해서 말을 빨리 하는데요. 어떤 질문에도 유연하게 천천히 또박또박 언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들리는 언어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다라는 의견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 금정록 지원자입니다. 지원자께서는 오랜 시간 기다리면서 굉장히 더 긴장됐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질문을 받으셨을 텐데 예상 질문 혹은 예상하지 않았던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면접에서.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좀 논리 어긋나는 주제를 잘못 이렇게 비껴가는 답변을 하는 경향도 좀 있으시고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 우리 면접에서 애드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준비하지 않은 부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까처럼 뭐 잘 모르겠습니다. 혹은 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질문 주셔서 오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추후에 꼭 좋은 답변을 가지고 입사 후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유연하게 전달을 한다면 저 몰라요. 그 질문은 제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느낌보다는 모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이 적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말이지만 좀 상황에 맞는 상위 인지 능력을 발휘해서 언어를 표현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분의 지원자의 피드백을 좀 빠른 속도로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께서 어떻게 이 질문을 들으시고 답변을 하셨을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이 면접에 있어서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점수화하진 않았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우리 신재용 본부장님께서 4명의 입사 지원자들과 면접을 직접 하셨거든요. 딱 한 분만 우리 평가원의 신입사원으로 채용이 된다 라고 한다면 어떤 분과 함께 일을 하고 싶습니까? 4명 다입니다. 이런 답변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4명 다 뽑고는 싶습니다. 많이? 그 중에서 네. 한 명을 고르면 3번 지원자 김지영 뽑고 싶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분의 지원자의 실망하는 표정도 함께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 기회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많이 연습하시고 숙지하시면서 꼭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모의 면접을 함께 이렇게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면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의 면접 잘 봤습니다. 예상치 못한 예리한 질문에 당황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그중에는 이렇게 하면 떨어지겠구나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는데 마음속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대답은 각자 스스로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